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뭐 연립이든 그 형태를 떠나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길한 집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흉한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다른 골목집. 막다른 골목집이 뭐냐면 쭉 이렇게 골목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서 있고 골목에 막힌데 집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겪었어요.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며 관제 등 송사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거주자와 그 집의 터가 맞지 않거나 그 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기운에 짓눌려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주제가 다 길어서 좀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제는 재물이 절대로 모이지 않는 집이에요. 부재, 풍수 인테리어로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이 죽어갖고 명당 자리에 잠이 들어야 그 후손이 발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도 그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뭐 연립이든 그 형태를 떠나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길한 집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흉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을게요. 첫 번째, 막다른 골목집. 막다른 골목집이 뭐냐면 쭉 이렇게 골목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서 있고 골목에 막힌데 집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겪었어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집에 사는 적이 있었어요. 집 크긴 컸는데 그때 아버지 하시던 일이 삑사리가 났습니다. 막다른 골목집은 되는 일이 없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며 관제 등 송사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방이나 욕실의 그 수도꼭지가 정면으로 보이는지 안 좋아요. 이건 배치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당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이 느낌은 있잖아요. 이 감은 들어가기 괜히 싫은 집이 있어요. 먹기 싫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호감이 가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이성하고 만나서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 소화가 되지 않겠죠, 음식은.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결혼이 될 확률이 많겠죠. 그와 같은 이치로 풍수지리의 전문가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 무의식적으로 편안함, 안락함과 그 반대의 느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그거를요. 그런데 불편함을 본능적으로 느껴서 들어가기 싫어지는 집에서는 재물이 모일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이치겠죠. 이럴 때는 주로 그 집의 가구의 배열과 화초, 화분의 배치 또는 거실에 걸려있는 뭐 가족 사진의 배치나 그림의 배치가 잘못되어서 그 액자, 그 그림, 사진 틀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의 분위기가 좋지 못할 경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도 괜히 불화가 생기고 대화가 단절돼서 싸워요. 그리고 사업이나 하는 일이 자연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겠죠. 왜? 모든 이 정서적인 게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집은 피해야 되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창문이 바로 보이는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창이 크든 작든 간에 창문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집.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기운이 맞바람 이렇게 바로 여기로 흘러나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경우도 재물운이 안 좋습니다. 돈이 안 모여요. 그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항상 몸이 무겁고 뻣뻣하고 그런 집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걸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는 침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무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거주자와 그 집의 터가 맞지 않거나 그 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기운에 짓눌려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옛날에 했어요. 그런 게 있고, 요럴 때는 그 집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업이 꼬이거나 망해요. 그래서 빨리 이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침실의 머리 방향과 침실의 구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풍수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풍수 인테리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불의 색상, 베개의 상태, 뭐 매트리스 상태, 침실의 조명의 밝기, 침대의 상태, 침대의 머리맡에 놓여진 물건과 벽면의 그림 등 액자 같은 거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의 거울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틀어놔야 돼요. 그리고 가족 사진 이외에 잡다한 액자나 그림 같은 거 해놓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화분도 딱 필요한 한두 개 정도 놔야지 무슨 뭐 진짜 화분 파는 가게처럼 수십 개 늘어놓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침실 또한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밤에 수면을 취하는 침실의 음의 기운이 어긋나 있으면 그 거주자의 그 구성원, 거주자의 양의 기운도 조화가 깨져요. 그러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여러 시간 누워서 잔 것 같은데 피곤한 거예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럼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도 나가겠지만 건강하지 못한데 하는 일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침실에 이런 그 음양오행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들지 않고 날씨는 맑고 쾌청한데도 우리 장마철에 어두컴컴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집의 내부는 항상 어두컴컴한 집. 한마디로 이런 집은 되는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부도나고 망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괜히 질병에 시달리고 관제 등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어요. 재수의 온붙은 집이죠. 이럴 때는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거나 뭐 환풍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화장실 벽면에 타일이 일부가 깨져서 흘러내렸다. 아니면 변기에 균열이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 뭐 이런 경우가 주로 많아요. 그럴 때 이 안 좋은 기운이 이 거주하는 구성원한테 끼치는 거예요, 영향이. 그럴 때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풍수 인테리어적인 관점에서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 거주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살을 하거나 암 등 중병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로 비명횡사한 집.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이런 일로 죽은 거예요. 그런 집엔 이사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 거주자가 부도 등으로 망해서 나간 집. 이건 단독주택 아파트뿐만 아니고 우리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정유 좀 하다 망한 자리에 식당 들어와도 또 망해요. 또 금은방 들어왔는데 또 망하는 경우도 봤고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망하는 집에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은 전 거주자가 이사를 나가도 그 전 거주자를 따라 나가지를 않아요. 거기 그냥 맴돌아요. 칙칙하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집안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싹 전면 보수를 하고 골격을 싹 바꿔줘요. 그게 이런 기운을 예방하는 하나의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모서리의 삼각형 땅에 지어진 집. 이 모서리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땅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어진 집은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입주하지 마세요. 재수의 온부스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잦은 집.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현관이 너무 좁고 길게 뻗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현관에 안 좋은 물건, 흉한 물건이 그 배치되어 있는 경우. 우리 서양 영화 봐도 사탄의 인형이니 뭐 이런 거 나오죠. 샤머니즘적인 얘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관의 거울이 삐딱하게 이렇게 걸려 있거나 그 부분이 일부 깨져 있는 경우. 모서리 같은 데가. 이 경우는 즉각 교체를 하고 교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저기 파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 거울 깨졌다고 표현해갖고 파경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울이 깨져 있으면 그 집안 구성원, 가족 간에 불화가 안 따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실제로 꿈속에서 거울이 깨지는 꿈을 꾸면 부부가 생사이별을 합니다. 파경. 그리고 거실에 있는 소파가 어디가 이렇게 축 처져 있거나 고장나거나 균열이 심한 경우나 위치가 삐딱하게 불안정한 경우, 이럴 때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풍수적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거주자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묘자리, 뭐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하물며 죽은 망자가 영혼이 잠이 들어있는 묘자리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주택은 더 하겠죠. 그렇지만 같은 구조를 그러면 가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동에 같은 평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다 뭐 죽거나 망하거나 뭐 흥하거나 똑같이 하진 않죠. 왜 그럴까요? 본인과 맞는 그것도 있는데 가구 배치, 그 다음에 주방에 무슨 식탁이나 뭐 싱크대 배치라든가 어떤 그림의 배치, 화분의 배치 이런 거가 틀리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소한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운을 좋은 방향으로 열어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인간의 기륭화복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동네를 갖다가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함령회 아시죠? 함령회가 정자 지어놓고 놀았던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압구정. 압구정동은 경제를 움직이고 돈을 만지는 경제인이 들어가면 흥하는데요. 권력자가 들어가면 끝이 안 좋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잘잘못을 떠나서 평가를 떠나서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하시던 그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 있었지요. 예, 그분이 거기 살았죠. 그 분이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건 다 나중에 훗날 법적인 판단도 따르겠지만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전제에서 봐도 어쨌든 추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어떤 이런 풍수가 사람의 운에 엄청나게 작용을 한다는 그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를 줄이고자 합니다.